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늦가을 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2025 시즌이 끝난 지 한 달,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마음속엔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 공기는 아쉬움과 기대, 그리고 막연한 불안이 뒤섞인 것이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위즈덤은 홈런 35개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남겼다. 하지만 그것은 숫자 이상의 존재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아 타이거즈가 원했던 건 단순히 담장을 넘기는 파워가 아니라 팀 전체의 호흡을 살아있게 만드는 중심 타자였다. 그 중심이 비어 있었다. 홈런은 쏟아졌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연결이 끊겼고 타선은 리듬을 잃었다. 팬들은 경기장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우린 홈런은 있는데 야구는 없었다. 그 침묵의 계절을 깨뜨린 이름이 있었다. 알렉스 버두고. 처음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많은 팬들은 믿지 않았다. 그 버두고? 메이저리그의 버두고 말이야? 그 반응은 놀라움에 가까웠다. 버두고는 이미 MLB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레이 다저스에서 데뷔해 보스턴, 뉴욕, 애틀랜타까지. 그는 꾸준함의 상징이었다. 9년 동안 120경기 이상을 거의 매년 뛰었고 메이저리그 외야수 중에서도 삼진이 가장 적은 타자로 손꼽히던 인물이었다. 그런 선수가 그것도 만 29세 전성기 한국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이적 루머가 아니라 시대의 균열처럼 들렸다. KBO로 향하는 외국인 타자들의 패턴은 익숙했다. 부상 이후 회복 중인 베테랑, 혹은 메이저리그 문턱을 넘지 못한 마이너리거. 그러나 버두고는 달랐다. 그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 타격 감각을 유지한 채 다른 선택을 시도하려는 전성기의 타자였다. 그 이름이 광주 하늘에 떠오른 순간 기아 팬들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기아는 2025 시즌 내내 외국인 타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위즈덤은 파워 히터로 영입됐지만 그의 스윙은 KBO 스트라이크 존과 맞지 않았다. 홈런은 쳤지만 타율은 0.230대에 머물렀다. 볼넷보다 삼진이 많았고 결정적인 순간엔 늘 헛스윙이었다. 35홈런은 위대했지만 그 뒤에 숨은 타격 리듬은 무너진 퍼즐 같았다. 기아는 그 시즌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는 힘이 아니라 정확성이다. 이름값이 아니라 즉시 전력감이다. 그 교훈은 이번 겨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전처럼 리그 적응을 기다리는 외국인 타자가 아니라 리그를 즉시 장악할 수 있는 전성기형 타자를 찾았다. 그리고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 인물이 바로 알렉스 버두고였다. 버두고의 타격은 단순히 공을 맞히는 수준이 아니다. 그의 스윙에는 리듬과 계산이 있다. 빠르지도 무겁지도 않다. 단 한 번의 틀림없는 타이밍으로 공의 중심을 정확히 때려내는 타자. 그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스트라이크 존 내 공을 놓치지 않는 타자로 유명했다. 삼진을 거의 당하지 않고 볼넷과 컨택 비율이 안정된 복이 드문 유형이었다. 기아의 타격 코치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KBO용 타격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미 KBO가 원하던 스윙을 가지고 있다. KBO는 변화구의 비중이 높고 존이 좁은 리그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타자들이 바로 컨택 중심형이다. 이정후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버두고는? 이정후와 같은 라인드라이브 타구 성향, 하지만 장타력은 한 단계 위 이정후 플러스 파워 버전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버두고는 타격만이 아니다. 그의 수비는 정확성과 어깨로 대표된다. 다저스 시절엔 중견수를, 양키스와 레드삭스 시절엔 좌 우익수를 오갔다. 그의 송구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강한 어깨 중 하나로 꼽혔다. 최고 송구 속도 시속 158km.
투수 출신이라는 이력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기아의 외야진은 2025 시즌 내내 수비 리스크가 약점으로 꼽혔다. 김도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좌익수 중견수 라인은 불안했다. 하지만 버두고가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단순한 공격형 외국인 타자가 아니라 수비까지 맡길 수 있는 풀타임 외야수다. 이것은 단순히 전력 보강을 넘어 기아 야구의 형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였다. 29세 전성기의 메이저리거가 왜 KBO를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 시대의 변화 속에 숨어 있다. 최근 MLB의 트렌드는 홈런과 장타 중심으로 급변했다. 그 속에서 버두고 같은 정확성 중심 타자는 시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는 애틀랜타에서 연봉 $800만 받았지만 OPS 0.750 수준의 타자가 그 금액을 받는 구조는 점점 힘들어졌다. 기량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그를 밀어낸 것이었다. 그렇다면 KBO야말로 컨택형 타자의 낙원이다. 정확히 맞히는 타자들이 가장 빨리 자리 잡는 리그. 버두고는 그 흐름을 읽었고 그의 에이전트는 KBO 구단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움직인 팀이 있었다. 기아 타이거즈. 기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타자 영입에 있어 보수적이었다. 리그 적응형, 경험 위주의 안전한 선택. 그러나 2025 시즌의 실패는 그 모든 철학을 뒤흔들었다. 프런트 내부에서는 이번엔 이름값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가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버두고의 이름이 거론된 순간 기아의 회의실은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는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카우트팀이 제시한 데이터는 명확했다. 컨택률 86% 이상. 좌두 상관없이 높은 타격 기대감. 맵이 외야수 중 상위 10% 수비 지표. 부상 경력령. 이 수치들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 확실한 투자다. 기아는 움직였다. 그들의 오랜 침묵은 결단으로 깨어졌다. 버두고의 합류는 기아 타선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1번 김도영, 2번 버두고, 3번 최영우, 4번 나성범. 정확성과 연결 중심의 상위 타선. 2번 김도영, 3번 버두고, 4번 나성범. 버두고의 타점 생산력을 극대화한 조합. 3번 버두고, 4번 나성범, 5번 최영우. 전통적인 중심 타선 안정화. 어떤 조합이든 버두고가 중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한 타자가 아니라 타선의 리듬을 바꾸는 조율자다. 위즈덤이 한 방의 사나이였다면 버두고는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타자다. 그의 컨택은 득점 기회를 만들고 그의 수비는 실점을 막는다. 그가 들어오면 기아는 균형의 야구를 되찾을 수 있다. 버두고 영입 소식이 흘러나오자 야구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29세 메이저리거가 KBO에 온다고? 이건 그냥 리그판도 흔드는 급인데? 기아가 진짜 결단했네. SNS에서는 이미 팬아트가 돌고 샵사인 버두고 타이거즈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올랐다. 팬들의 반응은 위즈덤 때와 전혀 달랐다. 그때는 값싼 대체자 나는 냉소가 있었다면 이번엔 리그를 흔들 진짜가 온다는 기대감이었다. 그 기대는 단순히 이름값 때문이 아니다. 기아 팬들은 이미 지난 시즌의 교훈을 알고 있다. 이름보다 팀에 맞는 야구. 버두고는 그 철학에 정확히 부합하는 타자다. 2026 시즌이 시작되면 KBO 리그는 새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광주 챔피언스 필드의 2번 타순에 서 있는
좌타자 버두고. 첫 타석. 초구 직구를 정확히 맞힌 라인 드라이브가 우중간을 가르며 빠져나간다. 1루 코치가 박수를 치고 관중석은 폭발한다. 그 한 장면은 기아가 지난 몇 년간 찾아 헤맸던 진짜 외국인 타자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버두고가 남길 영향은 단순한 성적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플레이는 기아의 팀 철학, 나아가 KBO 외국인 시장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는 늘 전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신중한 팀이기도 했다. 이번 버두고 영입은 그 전통 위에 세워진 새로운 용기의 선언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한 외국인 타자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리그를 흔드는 진짜를 원한다. 알렉스 버두고의 이름은 단순한 계약서의 잉크가 아니라 그 결단의 상징이다. 기아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이제 버두고의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광주의 야구는 다시 불타오를 것이다. 광주는 늘 야구의 도시였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관중석을 가득 채우는 붉은 물결, 기아 타이거즈의 승패에 따라 도시 전체의 공기가 달라지는 곳, 그곳에서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그 정체성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2017년 통합 우승 이후 찾아온 긴 정체기, 부상, 부진, 그리고 외국인 타자 실패의 반복. 팬들은 이제는 좀 다르게 가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말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 버두고라는 이름이 들려왔다. 광주의 팬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29세 전성기 메이저리거가 KBO. 그것도 기아 타이거즈라니. 하지만 루머는 곧 현실이 되었다. 구단의 공식 발표가 올라오자 광주는 들썩였다. 버두고가 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 광주 송정역 주변에는 새벽부터 팬들이 몰려들었다. 붉은 유니폼과 샵사인 버두고 27이 적힌 손팻말이 광주의 아침을 물들였다. 우리 팀이 드디어 진짜를 데려왔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버두고의 등장은 단순히 외국인 선수 한 명의 입국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팬들은 위즈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의 파워는 진짜였다. 그러나 팬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한 방이 아니라 야구였다. 홈런을 치고도 팀이 지는 날, 팬들은 허무했다. 그 허무함은 이건 우리 야구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됐다. 그래서 위즈덤과의 결별 소식이 들려왔을 때 슬픔보다 안도감이 컸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 결심이 이미 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버두고의 이름이 공개되던 날, 광주의 팬카페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위즈덤은 홈런 35개, 버두고는 그 이상의 연결. 우리는 이제 결과보다 흐름을 선택했다. 이 문장은 이후 수많은 팬들에게 인용되며 기아의 새로운 철학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다. 기아의 공식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뒤, 광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다. 샵사인 버두고데이, 샵사인 타이거솔, 샵사인 광주 이세심장. 버두고가 입국한 다음 날, 기아 타이거즈 팬클럽 연합은 버두고 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열었다. 장소는 금남로 중앙광장. 팬들이 직접 준비한 현수막, 응원가, 포스터가 걸렸다. 팬들은 버두고의 멜비 시절 하이라이트를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했고, 아이들은 버두고의 타격폼을 흉내내며 즐거워했다. 그날 행사에는 약 3,000명이 모였다. 그중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단순히 선수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야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의 열기는
마치 새로운 시즌이 이미 시작된 듯했다. 공식 발표 다음날 오전, 기아 공식 스토어에는 바두고 샵27 레플리카 유니폼이 출시됐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전 사이즈 품절. 이 기록은 2017년 나지완 은퇴 기념 유니폼 이후 가장 빠른 완판이었다. 기아 구단 관계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통 외국인 선수의 유니폼은 시즌이 시작되고 성적이 나와야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버두고는 발표 하루 만에 끝났어요. 이건 단순한 인기 이상이에요. 이건 문화 현상이에요. SNS에서는 팬들이 직접 제작한 버두고 응원송과 팬아트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왔다. 심지어 일부 초등학교 야구부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영어 이름을 델릭스로 바꾸기까지 했다. 버두고는 이미 광주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외국인 선수가 팬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쌓기까지는 보통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버두고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입국 후 첫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난 단순히 야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난 새로운 팀의 일원이 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이름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그 한 문장은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는 연습 경기 첫날부터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연습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인사했다. SNS에 올라온 팬 영상에는 그가 직접 사인을 해주며 타이거즈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버두고는 더 이상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우리 선수가 되었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다. 그 팀의 외국인 타자가 지역 문화에 녹아드는 일은 드물지만 버두고는 빠르게 그 벽을 허물었다. 그는 입국 일주일 만에 광주시립 어린 입영원을 방문해 소아 환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가 직접 사인한 야구공을 아이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도 야구를 시작했을 때 꿈을 믿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 따뜻한 장면은 지역 뉴스에서 크게 다뤄졌고 팬들은 그를 광주의 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응원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개인 중심이라면 여기는 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죠. 내가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광주 야구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버두고의 인기는 야구장을 넘어 광주의 거리와 학교, 상점으로 퍼졌다. 한 카페는 버두고 라테이를 출시했고 광주 버스터미널 근처의 미용실은 버두고 컷이라는 이름의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야구가 다시 경제를 살린다고 입을 모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샵사인 바두고가 있었다. 광주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은 버두고의 등번호 27을 모티브로 한 광주의 불꽃 포스터 시리즈를 제작했고 이 작품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버두고의 등장은 야구 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함께 만드는 축제로 확장되고 있었다. 버두고의 등장은 단순히 팀의 전력 강화가 아니라 팬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이제 기아는 다시 뜬다. 그 문장들이 팬들의 댓글마다 달렸다. 이제 팬들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이 팀의 서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 작가였다. 한 중년 팬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2009년, 2017년 우승을 봤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요. 그땐 선수들의 팀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팀이에요. 이 말은 광주 시민들에게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정체성의 복원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버두고의 등장은 KBO 전체 팬 문화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외국인 선수는 단순히 용병으로 여겨졌지만 버두고는 그 개념을 바꿨다. 그는 팀의 일원으로서 지역과 팬의 일부로서 존재했다. 그가 SNS에 광주 사람들은 가족 같다는 글을 남겼을 때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제 당신은 진짜 타이거즈입니다. 광주에 온 걸 환영해요. 버두고. 한국 야구가 외국인 선수의 시대를 넘어 함께 만드는 야구로 발전하는 계기. 그 중심에는 알렉스 버두고가 있었다. 야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승리와 패배, 숫자와 기록, 그 모든 뒤에는 사람의 열정이 있다. 버두고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시 야구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광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광주의 오래된 팬들에게 깊게 박혔다. 그들은 오랜만에 야구를 사랑한다는 감정을 되찾았다. 알렉스 버두고의 등장은 한 팀의 영입 소식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한 도시의 문화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단순한 외국인 타자가 아니라 광주 야구의 새로운 상징, 기아 팬들의 희망, 그리고 KBO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제 광주는 다시 붉게 타오른다. 야구가 다시 중심이 되고 팬들이 그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간다. 우리는 버두고를 기다렸고 그는 우리를 선택했다. 이 문장은 2026년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을 대표할 새로운 슬로건처럼 광주의 하늘 위에 떠오르고 있다. 야구는 다시 광주에서 뜨겁게 살아나고 있다.